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송배정공학 22강-2 우리 교재를 보면 11장부터 12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우리 78회 4교시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조금 좀 어렵고 좀 생소했었던 요 내용이 이제 비대칭 계수다 이런 내용이 좀 있었죠. 자, 여하간 자, 아래 그림의 전력계통에서 차단기의 비대칭 계수와 표준 용량을 고려한 차단기 A와 B의 최소 차단 용량을 구하라.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100M의 기준이다. 단 C점의 차단기는 A 차단기 또는 B 차단기가 동작할 경우에는 오프되는 것으로 한다. 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잘못 출제된 문제 내지는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요게 이제 있게 되면 전체 임피던스 맵을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 매우 복잡해지게 되죠. 그건 충분히 지금 고려할 만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차단기 동작 책무에 대해 설명하라. 이 교재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거의 대부분 다 잘 풀어주셨습니다. 문제 3번 단락 용량 증대가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또 그 경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첫 번째가 영향, 두 번째가 경감 대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 부분도 역시 잘 풀어주셨고요. 참고로 해서 기존의 유튜브 방송을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이죠. 예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3장 3선식, 3장 4선식 선로로 평형 3장부에 전력을 공급할 때 전선로 내 손실 비율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이제 상전압으로 주어진 부분, 요거 이제 헷갈리지 않게 문제 푸시면 될 문제입니다. 자, 문제 5번. 자, 변전소 접지 목적에 대해 설명하라. 자, 이것도 교재에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변전소 접지에 대한 이 문제는 또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오늘 문제는 우리나라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을 사용하는데 경제성을 고려해서 단상 2선, 그 다음에 단상 3선, 3상 3선과 비교 설명하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경제성을 고려해서 단상 2선, 단상 3선, 그다음 3상 3선 다 비교를 잘 하셨는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단상 2선을 기준으로 해서 단상 3선과 3상 3선, 3상 4선을 비교했죠. 기준이 뭐였다고요? 단상 2선이었어요. 단상 2선. 그런데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3상 4선식을 기준으로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경제성 비교의 그 테이블하고는 전혀 달라지는 값이 나오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을 물어봤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금 이제 두 번째 들으시는 분들은 이 3상 4선식을 기준으로 해서 3상 4선식에 대한 단상 2선식, 3상 4선식에 대한 단상 3선식, 3상 4선식에 대한 3상 3선식을 이렇게 비교를 잘 하셨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교재처럼 푸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건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7번도 예제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문제 8번도 예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SF6 절연 변전소에 대해서 설명하라. 여기에 관련된 우리 좋은 좀 답안지들이 있으니까 우리 답안지 다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범 답안을 꼭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문제 6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이제 배전 방식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배전선로에서는 항상 상전압과 상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 머릿속에서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송전 방식을 결정할 때는 상전압, 상전류가 아니고 뭐예요? 선간전압, 선전류가 되는 것이죠. 배전선로에는 상전압과 상전류다. 물론 손실을 따지든 뭘 따지든 무조건 다 배전에서는 상전압과 상전류다.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전 방식을 비교할 때는 선로 손실률이라고 했었죠. 예, 선로 손실률을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송전 방식을 결정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전선 한 가닥당 얼마만큼의 송전 전력을 보낼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로 손실률을 기준으로 한다. 조건은 뭐냐면 같은 전압, 같은 거리, 같은 손실을 조건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로 손실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이 전선 비, 전선 양, 예, 이것을 이제 사용할 것이냐를 비교하는 것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이 전선입니다. 이 전선에 거리가 있는데 이게 단면적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 동일한 배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다 똑같다라고 하면 결국 단면적이 얼만큼 크냐, 얼만큼 큰 것을 갖고 쓸 것이냐. 그러면 결국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도 같으니까 A 곱하기 L은 뭐가 돼요? 부피가 되지. 그렇죠? 이 부피에다가 밀도, 즉 구리를 사용하면 구리의 밀도를 곱하게 되면 전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전선양이 나오겠죠? 전선양. 자, 이 전선양에다가 이 구리의 단가, 구리의 단가를 곱하면 뭐가 돼요? 예, 전선 비용이 되겠지. 그게 이제 구리 자체의 자재비니까 결국 그게 전선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같은 구리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거나 같은 알루미늄을 갖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이 기준의 어떤 구리의 단가, 구리의 밀도, 같은 구리를 갖고 하는 거니까 이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 나올 때 전선의 자재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거나 전선의 전선 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거나 또 아니면 전선의 단면적을 갖고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게 다 뭐예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선의 단면적, 전선의 양, 그다음에 전선 자재비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한 내용이다. 예, 잘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회로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단상 이선식이니까 우리 보면 이렇게 와서 부하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죠. 그렇게 되니까 전력 손실은 어디서 생깁니까? 여기 한번 생기고 여기 한번 두 번 생긴다. 이거 단상 이선식 기억하셔야 되고, 단상 삼선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이렇게 돌아갈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돌아갈 것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전류의 교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 발생하지 않고 단상 삼선식은 어때요? 여기와 여기 두 군데에서만 손실 생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삼상 삼선식은 어떻게 됩니까? 삼상 삼선식은 한 선, 두 선, 세 선. 그렇죠? 여기서 손실이 발생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삼상 사선식은 이렇게 와서 하나, 이렇게 와서 하나, 이렇게 와서 하나. 이렇게 하면 여기 3i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안 되죠. 3i가 아니고 이게 R상, S상, T상이라고 하면 R과 S와 T상이 어떻게 해요? 각각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개의 합은 항상 얼마가 돼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요 중성선에서는 손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하나, 둘, 세 군데에서 전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상 2선식에서 발생되는 전력 손실, 그 다음에 단상 3선, 삼상 3선, 삼상 4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P는 전력 손실률입니다. 그럼 전력 손실률은 수전되는 전력에 대해서 발생되는 배전 전력, 배전 손실. 손실이 배전 전력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손실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의 W2는 I제곱이 R, 요게 바로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데, 손실 아까 몇 군데에서, 단상 이선식은 두 군데잖아요. 그래서 이 I제곱이 R이 발생이 되겠고, 그 다음에 I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단상이니까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 그래서 I는 2분의 W2, 요거에 이제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저항이니까 로 S분의 L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요거를 이제 S로 정리하면 S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메가2 하나하고 요거 이제 약분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단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죠. 단면적. 이 단면적에다가
거리를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전선 한 가닥이 최적이 되겠지. 그러면 최적이 되면 이 최적에 대해서 단상 이선식은 몇 가닥이 필요한 겁니까? 두 가닥이 필요하죠. 두 가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돼? ESL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 볼륨이 되는 거야. 단상 이선식에 대한 전체 볼륨. 그래서 총 용적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ESL은 이렇게 2의 제곱분의 W2 곱하기 P분의 로 L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L을 굳이 곱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S로만 따져도 돼. 그렇죠? 그러면 역시 여기 이제 L 하나 없어지겠죠? 여기서 L 없어지게 되면 그래서 ES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책처럼 용적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단상 3선식은 기본적으로 W2는 EI죠? 단상이 두 개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손실이 몇 군데에서 발생된다? 두 군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두 군데에서 발생되니까 이 I-제곱의 R 그 다음에 I가 여기서 2분의 W2에서 이렇게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S로 정리되었죠? S 정리되었는데 단상 3선식이니까 선지 전체 몇 가닥이 필요해요? 세 가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SL 그래서 총 용적이 3SL 이렇게 표현되죠? SL 돼서 이렇게 요 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것들은 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L 되면 요것도 L이니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3상 3선식은 자, 3EI 다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3상 3선식으로 따질 때는 선전류가 있다라고 하면 선전류가 어떻게 돼? 상전류로 바뀌어줘야 되겠지. 그럼 상전류는 선전류에 어떻게 돼? 루트 3분의 1이.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선전류로 표현되니까 3,2의 루트 3분의 i 요게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루트 3 2i가 되더라. 그러면 식은 역시 똑같은 식에 의해서 이렇게 오는데 델타 결선이니까 3상 3선식이니까 역시 몇 가닥에서 선 세 가닥 RST에서 다 손실 발생하니까 i제곱의 3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의 i가 어떻게 돼? 여기 루트 3 2분의 W2가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쭉 정리하니까 S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단상 3상 3선식이니까 선 세 가닥이 필요하겠죠? 선 세 가닥을 곱해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 용적 V3는 이렇게 보이는 처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3상 4선식입니다. 3상 4선식은 3,2i죠. 지금 상전압 자체가 2니까 요 3,2가 되겠고 i는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죠. 델타 결선에서 Y 결선에서는 같은 거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곱해졌고요. 그다음에 손실은 어디서 발생하냐? 중성선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선 세 가닥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 전체 손실 발생한 거고, 자, 거기에 이제 요 I 값, 여기는 이제 I는 3, 2분의 W2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정리를 했을 때 이제 S 단면적은 여기 어떻게 해? 전체 몇 가닥이 필요해? 네 가닥이 필요하니까 요 4를 곱해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전체 필요한 용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용적이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용적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이렇게 비교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기준 방식이 지금 뭐예요? 3상 4선식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3상 4선식이 100%다. 이렇게 봐야죠. 그렇죠? 예, 3상 4선식이 100%다. 그러면 3상 4선식은 이렇게 아까 총 용적이 결정이 났죠. 단상 2선식은 어떻게 돼? 4, 2의 제곱 P 분의 W2의 로 L 제곱으로 정리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교하려면 어떻게 돼? 3분의 4에 대해서 단상 2선식 4.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하면 3 올라가서 3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은 2분의 3에 2의 제곱 P W2의 로 L 제곱 되니까 역시 3분의 4. 왜? 그 다음 요거하고 이건 다 똑같은 거니까 3분의 4분의 2분의 3. 그래서 어떻게 돼? 8분의 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따져보니까 113%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3선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4에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4분의 9에서 해보니까 어떻게 225%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런 어떤 비교를 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뭘 생각하라고 항상 표. 예, 비교하시오. 그럼 무조건 표를 갖고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준이 뭐야, 기준. 항상 기준을 맨 앞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어떤 분들은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도 어떻게, 뭐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알려고 하면 표를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표. 그렇게 해서, 자, 얘는 1번. 가장 적게 들고요. 그 다음에 2번. 단상 3선식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3상 3선식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단상 2선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아주 깔끔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문제를 잘 봐라. 이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